겁니다. 일본 모두 함께 외치자. 아니 이게 신곡인데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노래가 유출이 됐네. 좋습니다. 마음껏 유출해 주십시오. 저렇게 촛불 집회에서 불려졌던 노래를 폄하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우익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부대신이 예. 자신이 어떤 그런 그 저격수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런 것 같죠. 왜냐하면 예. 사실 일본도 외무부나 옛날 관광부가 1990년이나 2000년대에는 이렇게 나서서 막 그 공격적인 언사를 안 했거든요. 차라리 극우 뭐 자민당의 인사들이 한다거나 어떤 팀플레이가 딱 이루어졌는데 예. 지금은 아예 차관급이잖아요. 차관급인 그렇죠. 사토 외무부대신이 직접 나서면서 계속 공격적인 언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역할 분담에서 사토 부대신이 내가 이제 저격수 역할을 하겠다라고 예.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무슨 말을 했냐면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마 노 아베라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렀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조악하게 급히 예. 만든 노래를 급하게 부른 것 같다 하면서 집회 자체를 좀 폄하하는 어떤 내용의 언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점점 더 이쪽 일본의 어떤 외무성이 좀 더 공격적이 돼가고 있다. 옛날에는 사실 집회의 한 부분을 놓고 이렇게 뭐 그렇죠. 차관급이 예. 뭐 이 왈가왈부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뭐 가토 관방상이든 뭐 또 이제 경제 산업성 뭐 세코든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거 보면 상당히 어떤 뭐랄까요 조직적으로 예. 이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외교부 차관이라고 보면 예, 되는 외교부 사람이 차관이죠. 이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하고 있는 왜냐하면 실무선이잖아요. 차관급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서 언사, 그 국제적인 어떤 그 레토릭을 부담이 되는 거죠. 하질 않거든요. 예, 근데 예. 이렇게 한다는 건 아예 그 선을 없앴다는 얘기죠. 예. 근데 하재근 프로님 그 DHC에서 나왔던 패널들이 이제는 아예 지상파로 옮겨가고 지상파로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영향력이 정치권에서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요미우리 신문 계열이 운영하는 그 TV 방송사가 있는데 지상파인데 예. 거기 프로그램에 다케다 스네야스라고 하는 그 DHC 텔레비전 패널로 등장하는 인물이 그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어떤 방송을 했는지가 소개가 됐는데 우리나라 식민지배를 부정하는 발언을 TV에 나와서 할 정도로 예. 식민지 따위 한 적이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나왔던 한국계 인사가 그런 인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다라고 하니까 단어 사용을 조심하라. 예.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발언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혐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고정 패널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버젓이 지상파에서 방영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이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10% 넘어가면 굉장히 높은 건데 예. 일본에서 10%면은 더 대단한 거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청률 수치가 낮은데 채널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채널도 많고 옛날부터 원래 시청률 수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았는데 그런데 이런 혐한 인사들이 고정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10%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1인 방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徴用工にしたってね慰安婦にしたってみんな喜んで儲かるから尻尾バタバタ振りながらね職に就いたのをさ強制的に連行されたっていうわけだから。 저런 내용은 이제 1인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사실 저녁집에서 1인 방송은 우리나라도 규제를 잘 안 하는데 네네. 아까 지상파 방송에서 하는 발언도 심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심의를 안 한다면서요? 그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다케다 스네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 젊은 사람처럼 보이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 사실은 극우 진영의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다음 그 아버지가 일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IOC 위원 하면은 우리 뭐 이건희 회장이나 다 그런 예, 분들이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일본 정치권에서 사실 저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노동자나 결국은 위안부나 돈이 아니었느냐. 예. 얘네가 돈 벌려고 간 거지 뭐 강제로 끌려갔느냐. 예. 기본적으로 인식이 그러한 인식이라는 거고 더군다나 저 사람은 식민지 자체가 없었다라고 아예 근본적인 것부터 그러네요. 부정을 갖다가 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그 인식이 일본 사회에 퍼지게 되면 역사 자체를 부정한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럼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이영훈 전 교수가 16일 날 주장했던 내용을 보시면 아마 비슷하다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선 기생제야말로 군 위안부제의 역사적 원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1937년과 45년 만의 일이 아니며 해방 후 민간인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의 형태로 일제하에서보다 훨씬 많은, 무려 10배나 많은 여인들이 위안부로 전속했으며 일본군 위안부들보다도 훨씬 참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주장을 하다가 손소변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이 주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논란의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예. 유튜브에서 강의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뭐 정통 학술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개인의 주장들을 좀 담고 있는 책인데 예. 조금 전 보신 그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는 당시에 그 위안부나 또는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논리고요. 그게 핵심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이 위안부를 보더라도 이렇게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고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일제시대 당시에 그 일본군 종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그 해방 후에도 훨씬 많고 훨씬 심각했는데 예. 일제시대 때의 그 일본이 했던 그 행위가 뭐가 문제냐. 더 큰 문제는 적어도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2004년에 이제 지상파 토론에서 또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예. 정확히 보면은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회자가 정리를 한 부분에 그런 말이 있었고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직접적인 그런 그 사과까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 가서 하기도 했는데요. 예. 2007년에 또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때는 위안부제는 일본군의 전쟁 범죄였다. 예. 위안부는 성노예였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올해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다시 이게 돌아섰거든요. 예. 이런 걸 보더라도 근거가 무엇이고 논리가 무엇인지 많은 예.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영훈 전 교수 같은 경우 나름대로 좀 논리라든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자료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다른 네. 자료를 찾았다는 건가요? 네, 자료와 관련해서 사실 이 책도 보면은 이영훈 교수가 수집해놓은 자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정말 이 한쪽만 바라보는 자료냐, 아니면 진짜 객관적인 자료냐, 이거의 차이가 그렇죠. 있을 그거는 좀 뿐이지 논쟁이 자기 있죠. 자신은 예. 자, 이 사람의 이 외환부 할머니에 대한 그 이 입장이 바뀐 건 정확하게 이겁니다. 맨 처음에 주장했던 건 이거예요. 군부가 직접 끌고 가지 않았다예요. 예. 그러니까 군부가 일본 정부 일본 군부가 직접 논밭에서 일하는 처녀들을 끌고 가서 위안부로 끌고 가지 않았다. 예. 그럼 누가 끌고 갔느냐? 중간에 하청업체. 그러니까 그것을 위임받은 하청업체가 나서서 우리나라의 어떤 아까 조선의 면서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면서기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꼬여서 유혹해서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것도 강제다. 그것도 나쁜 것이다.가 처음의 입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군부가 하진 않았다. 하청업체가 했다. 근데 그건 나쁜 것이다. 근데 이번에 입장이 바뀐 건 하청업체도 없어진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게 없었다. 예,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했더니 하청업체에 끌려갔던 자료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바뀐 거예요. 자신이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예. 가 주장입니다. 가장 큰 주장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요시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 일본에 이 상황을 굉장히 망친 사람인데 처음에 아사히 신문에 제보를 해서 자기가 직접 제주도에서 다 끌고 간 사람이다. 예, 이걸 아주 예.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이 책을 서술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그래갖고 일본 사회가 완전히 뒤집히고 이 아사히 신문이 다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실질적으로 증언한 내용, 그 이후에 찾아낸 자료들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반일 종족주의란 책 콘서트에 한국당 의원들이 좀 가나 봅니다. 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제 눈이 뜨인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이제 깨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소제목들을 보면서 야 이거 재밌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그런 지금 욕구를 느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여권 돌아가는 것은 기승전 총선입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이영훈 교수님이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걸 축사라고 하나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비판을 딱하다고 비판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 심재철 위원이었나요? 심재철 위원이 저 책을 제대로 읽어본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홍준표 대표가 비판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책 제목만 소목차 정도만 읽고 그 내용까지는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이영훈 교수가 그 경제학과 교수지만 사실은 전공은 경제 사람 말이에요. 농업경제사죠. 예. 역사하고 그 경제하고 맞닿뜨려 있는 그런 분야인데 그 사학과 그 방법론 중에 실증주의가 있어요. 예. 그 실증주의는 통계니 뭐니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에 맹신해가지고 하는 건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영훈 교수가 1951년생이란 말이에요. 일제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가 아직도 일제시대를 겪었던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데 예. 그런 분들 찾아가가지고 일제시대 때 어떠했느냐. 쉽게 말하면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뭐 인신매매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잡혀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대했냐. 예. 그걸 갖다 직접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객관적인 뭐 통계 자료 몇 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뭐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고 역사학 전공자는 더더욱 아닙니다만 지금 이영훈 교수와 뜻을 같이 하는 걸 학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실증이거든요. 통계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예. 그 얘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맹점이 있습니다. 즉 이영훈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러한 자료를 못 찾았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거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열심히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자료를 못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영훈 교수가 못 찾은 자료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연구가 아직까지 그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로 결론이 나야지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는 논리의 비약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수 할머니까지 지금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 교수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친일파 행세를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나타내고 있는데 너 조상을 팔아먹고 있어. 교수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들이 참 불쌍하구나.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할머니들도 다 너를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인간이라고 본다. 사죄하지 않으면 너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내가 경고한다. 역사에 산 정인 이용수가 지금 너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가미라제 부대로 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온 피해자가 있잖아. 뭐 인터뷰를 드렸지만 그야말로 분노에 차 있는 건데 하정은 평론가님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영훈 정 교수 책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일본에서 기사가 이제 소개하는 나겠죠. 기사가 났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일본 네티즌들이 거기에 이영훈 정 교수를 응원하는 댓글을 막 달면서 이런 내용이 알려져야 된다. 이게 진실인데 한국은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라서 이런 목소리를 탄압을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고 예사롭지 않은 조선인, 막 이러니까 이영훈 정 교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지금 이영훈 정 교수한테
내가 역사다. 예. 내가 끌려가서 당했다. 나를 봐라라고 하면서 산 증인이 있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이용훈 교수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증인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그 당시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예.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북한에 반인권적인 강제 수용소가 있다고 다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나온 자료만 보고 없겠죠. 나는 예. 북한에 수용소가 있다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북한엔 수용소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자료 그 당시에 생산된 자료만이 역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